두산 구단이 이제 오늘이죠. 2일날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두산 쪽에서는 새 시즌간 팀을 이끌어주신 이승엽 감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올 시즌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직전에 구단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이승엽 감독이 두산 사무실을 찾아와서 차장과 단장님 이렇게 면담을 했고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단은 이를 수용했고요. 두산이 2일까지 오늘까지 이제 23승 3무 32패 9위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6월 반등을 위해서는 이제 최하위를 기록 중인 키움과의 3연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31일과 1일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아무튼 이 경기 결과가 가장 좀 결정적인 어떤 이승엽 감독한테 결정타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 말보다는 두 해설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미철 위원님 어떠셨어요? 글쎄요. 사실 그 지난 시즌 가을에 업셋을 당하고 네. 저는 그 야구장에 사실 있었거든요. 중계를 마치고 이제 있었는데 그 팬분들이 약 몇 시간 동안 이승엽 감독 퇴진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회 네. 비슷한 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승엽 감독이 이게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졌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야구계에서는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을 다 완료 못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사실 야구계에서는. 그러니까 계약 기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팬들 기대에 못 미치면 어느 때라도 감독이 그만두든 아니면 구단에서 경질을 시키든 그런 게 사실 KBO에 어찌 보면 그냥 비일비재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이현미 기자가 키움전 말씀하셨잖아요. 키움전 사실 치명타죠. 1대0 경기를 2개 당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좀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경기 수로 보면 아직까지 포기 단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도 뭔가 큰 계획을 세웠을 텐데 키움전이 아마 결정타가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은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분위기상. 네. 근데 저도 사실 한 2주 전에 이제 잠실 중계를 이제 갔을 때 그때도 사실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뭔가 이제 이승엽 감독이 이제 월요일에 사퇴를 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때마다 경기를 이겼어요. 그렇죠. 경기를 이겼고 뭔가 고비를 한 번씩 넘겼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랬잖아요. 이 경기 만약에 패하면 좀 맞아요. 고비였을 네. 거다. 근데 사실 고비였던 게 뭐이냐면 하나와의 경기 12연승 거둘 때 두산 베어스가 3연승. 수입을 거뒀어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NC와의 경기에서도 좀 좋지 못했는데 1월 경기 또 잡아내면서 뭔가 넘어갈 수도 있었고 사실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넘어갈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가 다른 팀들이 2승 1패를 하더라도 약간 밀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느낌. 네, 손해보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움을 상대로 1승 2패를 거뒀으니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히어로즈가 생긴 이후에 18년 만에 1대0 경기를 2번 잡아낸 이게 사실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치명타를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정타였다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많이 이제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감독 자리가 정말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또 두산 관계자분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게 정말 이승엽 감독이 갖고 있었던 그 고민의 무게, 어떤 부담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팬들이 어떤 마음인지, 팬들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승엽 감독도 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실 감독 경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즌 중에 사실 한 9년 연속 지금 항상 시즌 중에 감독 경질 소식이 나오는데 쉽지는 않고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오면서 이승엽 감독을 전 선수 때부터 취재를 했었고 또 이승엽 감독이 감독이 됐을 때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참 계속 응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감독이 좋은 명장 소리를 듣는 거는 감독의 지도력과 그다음에 선수단의 어떤 성적과 프런트의 어떤 지원 이게 다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감독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일부에서는 잘 됐다는 분들도 있겠고 또 일부에서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만한 또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3분의 1 정도 이제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김경문 감독이 6월 그렇죠. 4일 좀 네, 이제 6월 4일.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자 구단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뭔가 감독을 바꾸면서 충격요법을 해야지. 지금 조금 만약에 시기가 조금 지난다고 한다면 시즌 자체를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두산베어 성적이라고 한다면 5위권과 지금 한 5경기만 6경기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럼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갈림길에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경질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되게 되면 뭔가 팀 분위기가 약간 잡히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좋지 못했던 선수들도 약간 경각심을 갖고 뭔가 이제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많은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이 사실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구단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승엽 감독의 어떤 그 사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또 아까 네. 이제 그 아니 근데 여기서 네. 정확히 해야 돼요. 네. 경질이 아니라 이건 네. 사태입니다. 네네.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때문에. 또 네. 어떤 분들 댓글을 제가 이렇게 스치듯이 봤는데 경질을 굉장한 사태 아니냐. 예, 구단에서도 근데 제가 이제 구단 입장도 좀 들어봤는데 감독님이 한번 찾아와서 사퇴 그렇죠. 의사를 표명을 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네, 그 경질 얘기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속사정은 그렇죠. 구단과 네. 이승엽 감독만이 알고 있겠죠. 요즘 현금 나갈 때 너무 많죠. 신용카드에서 최대 20만 원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끝. 약정 끝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한 푼도 못 받으면 손해잖아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 원 지원합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을 설치 당일 입금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또 이번엔 아정당 모델도 바뀐다는데 기대가 큽니다. 아정당은 가입자 수 전국 1위라 가입 수당이 가장 많고 혜택이 다른 데보다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까지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홈 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궁금한 건 이제 조성환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게 됐는데 이 감독 대행 체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조 감독 대행이 한 시즌을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시즌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구단 입장도 이제 좀 들어봤는데 큰 틀에서는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수후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고 지금으로선 새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과정을 밟거나 그런 논의를 하는 건 전혀 없다고 밝혔거든요. 두 분은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심한 연패가 아니면 네. 그대로 갈 공산도 크고요. 투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투트랙이라는 말은 진짜 하나만한 얘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경기 자체가 86경기 남았거든요. 86경기 남았기 때문에 지금 포기 단계는 절대 아니고 아까 이제 장성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사례가 있잖아요. 네. 하나 사례가 네. 6월 4일 사례가 김경문 감독이 와서 어쨌든 김경문 감독 온 시점에서는 한 5할 근접의 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두산 구단은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할 겁니다. 투트랙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대행 체제로 좀 긍정적인 어떤 성적을 거둬서 쭉 가는 게 선수단 내부 이제 혼란을 좀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좋죠. 근데 지금 제야에 감독 후보군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있을까요? 뭐, 저는 정말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많죠. 그래요? 많아요. 네, 지금 네. 뭐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그렇죠. 있는 전부 다 분들 감독 감독 출신이고. 출신이니까. 네. 근데 과연 이제 두산 팬분들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할 거냐가 문제인데 감독을 어느 분을 선택을 해도 니즈 충족은 못 합니다. 이게 야구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감독이 와도 사실
김태형 감독은 좀 제외죠. 네. 김태형 감독은 정말 많은 롯데 팬분들이 원하셨고 네. 감독이 된 사례고 이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저는 못한다고 봐요. 하지만 제야의 감독 후보들도 꽤 있고 김경문 감독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승률이 4할 1푼 8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70경기 치룰 때쯤에 4할 7푼만 걸리잖아요. 그럼 몰라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초반 스타트가 조성환 체제가 만약에 심한 예를 들어서 6, 7연패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좀 갈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산은 반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9위에 처져 있는데 이게 클래식 지표를 사실 보게 되면 두산 베어스가 그렇게 처지는 성적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뭐 마운드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냈는데 투수는 더 주고 점수를 못 뽑는데 1대0으로 지고 약간 이런 어떤 엇박자가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지표로 봤을 때는 확실히 반등할 기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있어요. 들고 잭로그라든가 뭐 콜업이라든가 지금 이제 곽빈 선수가 내일 돌아온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내일 되면 선발이죠. 네. 네. 그런데다가 홍건이라든가 이병헌 선수도 이제 차례차례 이제 돌아온다고 생각이 들면 결국 야수들이 좀 각성을 하고 어떤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두산 베어스는 사실 김태형 감독 마지막 시즌에 9위로 포스트시즌을 나가지 못했지 그걸 빼면 최근 10년간 계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방에도 3년은 간다고 하는데 저력이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되면 두산 베어스는 진짜 왜 미라클 두산이라는 이해가 있겠어요. 그 뭔가 분위기만 한번 바뀌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력이라든가 힘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체제를 흔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그럼 분위기가 지금 이승엽 감독이 사퇴가 됐기 때문에 뭔가 선수들이 각성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실 역할을 조성환 코치가 두산에서 계속 오래 있었고 하나에 뭐 잠깐 갔지만 김태훈 단장이 굉장히 또 선임하는 굉장히 또 좋아하는 또 코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중간에 이제 감독을 다시 선임해서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산 측에서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은 지금 두산의 문제는 마운드보다는 타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두산 타선에서 규정 타석을 채운 이제 3할 타자가 양의지 선수 한 명이고요. 5월 들어서는 뭐 케이브 선수나 또 김재환, 정수빈 등 핵심 타선의 타격감이 이제 동반 하락하면서 득점권 타율이 2할 3푼 4리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삼진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전력 분석 파트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또 많은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결과물로 나오지 않으니 이승엽 감독은 더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안타까움을 좀 전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보다 두산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네. 타선에 좀 침체된 타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삼진이 많다는 거는 확실히 마이너스죠. 네. 왜냐하면 삼진은 투수가 삼진 잡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변수를 아예 없애는 거거든요. 그럼 공격에서 우리가 그 배트에 맞춰서 그라운드 아웃으로 보냈을 때 질책도 나오고 뭐 송구미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거든요. 강승호를 필두로 양석환, 김재환, 케이브 모두 15위권 안에 이 4명이 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진이 리그에서 3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키움을 제외하고라도 SSG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격의 흐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율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는 계속 득점이 나기 위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득점이- 그게 안 되다 네. 보니까 득점권 타율이 그렇게 저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2할 거죠.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단기간에 고쳐 나가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삼진이 많던 타자가 갑자기 내가 앞으로 컨택을 하겠다 그런 생각들은 많이 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스프링 캠프를 지나면서 연습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뭐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대비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고쳐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간을 굉장히 그렇게 길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삼진을 많이 당하면서도 뭔가 성적을 낼 수 있는 특정한 선수 그러면 뭐 타선을 뭐 잘 치는 선수 붙여놓다든가 타순의 변화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걸로 제가 봤을 때 만회를 해야지 갑자기 좋지 않았던 게 뭐 감독 대행이 들어와서 바꿔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뀔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전민철 위원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산 지표를 보니까 뭐 장성호 위원이 쭉 나열을 해주셨고 지금 리드오프 출루율이 전체 최하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수 쪽은 블론이 전체 최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투수 관점으로 봤을 때 조성환 감독 대행이 김택연을 어떤 식으로 고정화시켜서 경기를 출전시키느냐가 아마 팬분들이 가장 유심 있게 본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타수는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 반등을 해야 되는 타순이잖아요. 사실 여기서 다른 옵션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럼요. 그렇죠. 기존에 아까 우리가 쭉 봤던 김재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반등하는 수밖에 없고 투수 쪽 정리를 아마 팬분들은 가장 냉정하게 보실 겁니다. 특히 그 부분에 그 중심에는 김태견의 활용도를 보고 아마 조성환 감독 대행을 유심히 볼 거예요. 네. 지금 팀 내에서 김태균 선수가 세이브는 가장 많이 했지만 최근에 물론 이제 이승엽 감독의 생각은 이해는 해요. 워낙 이제 불론을 많이 하니까 좀 편한 상황에서 자리 잡고 다시 뒤에 쓰겠다라는데 포지션이 명확치 않으면 선수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내가 네. 어떤 롤을 맡고 있는지 모르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조승환 감독 대행이 아마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선순위는 김태균의 활용도를 놓고 얼마나 간단히 명확하게 정리를 하느냐. 저 그 싸움 같아요. 그리고 내야진들도 이제 젊은 선수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끔 기다려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임종성. 김종성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임종성은 네. 계속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유찬 선수가 언제 들어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명진 선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범 경기 타격 1위를 차지하면서 뭔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기회를 너무 적게 줬어요. 예, 그리고 포지션도 계속 바꿨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두산 내야의 실패는 강승호로 3루로 옮긴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 얘기는 좀 하거든요. 많이 지적이 됐었죠. 왜냐하면 강승호로 3루로 옮기면서 포지션 2개가 펑크가 난 거예요. 강승호를 그냥 2루에 냅뒀다고 한다면 2루는 괜찮고 3루만 메우면 되는데 강승호를 3루로 옮기면서 3루와 2루가 같이 구멍이 생겼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승호 선수도 지금 타격감을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수비 위치의 이동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강승호 선수는 2루에서 최근 뭐 2, 3년간 그래도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3루로 가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 3루 수비가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타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러나 결국 그것도 실패작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해검님이 김택연 마무리해서 내려놓고 멀티 계속 쓰고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팬들이 좀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막 이거는 7회도 뭐, 나오고. 네. 작년에 뭐 가장 많이 나왔던 네. 내용이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윤고낭손 롯제무님이 두산이 김태형 감독님을 놔버린 게 패착이죠. 다시 데려오자는 두산 팬들이었는데 김 감독님은 롯데 종신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두산 입장에서는 좀 변화를 필요했던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과 이제 이별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좀 선수단이 이 김태형 감독이 오랫동안 잘 끌어왔지만 좀 더 이 타이밍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이 타임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 그래서 재계약을 안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김태형 감독과 그때 헤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안타까워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계약 마지막 해였고 마지막 해 성적이 9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상황이었고 뭔가 이제 김태형 감독도 두산 베어스에서 재계약을 뭐 한 3번 정도 하면서 업적을 또 이룬 상태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몸값이 더 높아지고 막 여러 가지 아마 맞아요. 뭐 몸값도 이유들이 있었어요. 있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재계약을 이제 안 했고 근데 이승엽 감독을 이제 선임할 때도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이야기가 이게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코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찬반으로 뭐 나뉘는 어떤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승엽 감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사실 보기는 어렵거든요. 포스트시즌 진출을 2번 만들었으니까. 그럼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정규 시즌 성적이 안 좋아서 경질이 뭐 자진 사퇴로 지금 이어졌지만 결국 뭐 키우미어로즈 뭐 치명타 뭐 얘기하지만 결국 포스트 시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무기력하게 이제 앞선 2년 동안 뭔가 업셋도 당하고 뭐 2경기 연속 완봉도 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그런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 베어스 팬들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진출한 눈높이가 진짜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포스트 시즌 가면 우리 팀은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고 그동안 뭐 3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을 만들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물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쌓여서 이런 사태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뭐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예. 네. 찰리님이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산은 올라갈 일만 남았죠라고 또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장성우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수치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이 성적을 거두는 것 자체가 약간 의외예요, 네. 사실. 왜냐하면 주인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스탯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만 바꿔준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스탯만 유지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희망적인 걸 보는 거죠. 아니 그래서 네. 두산 얘기 좀 더 하자면 네. 있는 살림으로 반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콜 어빈이 이 정도에 멈추는 게 좀 가장 큰 것 같고 네, 아쉬워요. 케이브도 사실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고 잭로그도 좋은 선수인데 잭로그 선수가 그러니까 클래식 스탯으로 보면 그나마 기대치 가고 있고요. 어빈 선수는 사실 이 정도에 머물고 있으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두산 얘기를 저번에 다뤘는데 그동안 누적 그 투자 금액은 높죠. 네. 투자 금액은 높습니다. 높은데 그러니까 직전 스토브리그 때 선수 보급이 없었어요. 그 네. 외국인 그렇죠. 선수 외국인 3명만 선수 바꿨잖아요. 외에는. 그리고 네. 현직 메이저리그를 데려온 상황. 근데 가장 이승현 감독이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콜 어빈 선수였던 것 같아요. 콜 어빈이 사실은 폰세 선수보다 훨씬 우리가 높게 평가를 기대를 했었어요. 많이 받았죠. 네, 높게 네. 평가를 했고 누나가 또 미국에서 네. 인터뷰했을 때 저도 콜 어빈이 한국에 오는구나. 그때 콜어빈과 지금의 콜어빈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했던 콜어빈과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거기에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좀 컸던 것 같고 케이브 선수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OPS가 7대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어쨌든 그 정도 커리어면 OPS가 적어도 0.8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물론 양지를 타고 나오는데 약간 여기서 플로리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플로리언보다 케이브가 훨씬 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선수입니다. 치는 맞아요. 거 하나로는 그렇잖아요. 네. 플로리언은 수비와 주력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두 선수들이 빨리 반등을 해야 두산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네. 선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콜어빈과 단순하게 폰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콜어빈 선수가 커리어가 훨씬 좋았습니다. 네. 폰세는 일본에서 뭐 로이트 노런도 기록을 하고 나름대로는 좋았지만 굉장히 부진했죠. 다혈질한 얘기도 있었고 과연 팀에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팀의 어떤 그 팀 케미리스트를 또 와해하는 어떤 그런 뭐 다혈질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두 선수가 완전히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 콜어빈 선수는 진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팀을 와해하는 행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폰세 선수는 다혈질인 줄 알았는데 웬걸 이게 뭐 어린 선수들 다 지금 폰세에 따라서 지금 뭐 이게 옆에 줄줄줄 따라다니고 타의 어떤 그 젊은 선수들이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 선수가 진짜 중요한데 중요하죠. 여기서 좀 약간 갈렸어. 콜어빈이 제가 봐서 기대보다 진짜 못난 성적을 지금 내주고 있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콜 어빈 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죠, 아니고 네. 절대 전력인데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예상을 했을 때 시즌 전에 이제 팀에 대한 예상을 했을 때도 이전에 정근우 선수랑 했을 때도 두산의 외국인 선수 보강 자체만 봤을 때는 거의 1등이었단 그럼요, 말이에요. 맞아요. 최고 네. 잘했죠. 네,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예상과 지금 그 성적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콜 어빈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좀 실망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가님이 좋은 선수가 좋은 감독이라는 생각은 도대체 왜 두산이 이승엽을 망쳤다고 하시나 도리어 반대인데라고 뭐 망쳤다는 이야기는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산에게 시비 거는 분들 꼭 니네 구단에 좋은 명장님 가시길 희망합니다. 이응 기영님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예, 지금 이승엽 감독이 이렇게 또 잦은 중도 사퇴를 하면서 이제 또 항상 우리의 그 이야기가 있죠. 뭐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또 명 감독이 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딱 전제라고 명제를 딱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다가 예를 들면 선동열 감독도 그렇죠. 지금 다시 맞아요. 현장으로 못 돌아오고 계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일본하고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네. 네, 네, 네.